자, 이번엔 명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조금 여러분이 싫어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이제 증명법이라는 거 할 텐데 사실 이 증명이란 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과정들을 공부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해 볼까? 여러분 같이 한번 대답을 해봐. 첫 번째, 명제. 명제가 뭡니까? 대답할 수 있나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죠. 그 다음, 조건. 조건은 뭡니까? 조건. 변수 x가 들어있어서 그 x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죠. 기억나죠? 그 다음,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뭡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 이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 판단할 때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확인한다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명제가 바로 이런 구조의 명제예요. P이면 Q이다. 둘 다 조건이고요. 얘를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부르죠.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이 조건의 진리집합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구한 다음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명제는 참이 된다. 왜 그렇느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무조건 조건 Q를 만족하는 집합에도 들어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참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명제가 참임이 밝혀지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더 그어주는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명제가 이제 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또는 그리고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텐데 또는 이라는 단어는 집합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건 뭐와 같다? 합집합과 같다. 그리고 라는 단어는 집합의 언어로 말하면 교집합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는 거 배우고 있는데 부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뭐뭐이다의 부정. 그럼 이거 뭡니까? 뭐뭐가 아니다. 응,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부정이야. 응, 아니야. 이러면. 그 다음에 뭐 크거나 같다의 부정. 그러면은 작다. 뭐 크다의 부정. 그러면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는 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그 문장이나 식을 부정할 때는 어떻게 바뀐다? 또는은 그리고로 바뀐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이나 식을 부정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다. 요거 지난번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해서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지금 배웠고 이런 내용들을 다 연관 지어서 오늘 이제 최종적인 명제의 증명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거 해볼게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명제는 그 구조가 항상 이 녀석이야. 조건 P이면 조건 Q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루고 싶은 명제예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이런 명제를 우리가 다루고 싶다. 자, 이런 명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 명제를 조금 변형해서 역이라는 것과 대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그냥 뒤집은 거야. Q이면 P입니다. 이렇게 뒤집은 거야. 이걸 우리가 역이라고 불러요. 대우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에다가 부정을 취한 다음에 뒤집은 거거든. 그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주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아니다. 더 쉬운 걸로 하자. 사람은 동물이다. 이걸로 해보자.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역은 뭐 있어요? 역. 동물은 사람이다. 이게 역입니다. 동물은 사람이다. 대우는 뭘까요? 대우. 둘의 부정을 취하면서 자리도 바꾸는 거거든. 사람의 부정은 사람이 아니다야. 동물의 부정은 동물이 아니다야. 그리고 자리도 바꾸면 이런 말이 되겠죠. 동물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말이 좀
사람도 아닌 놈, 이거 나쁜 말이잖아, 그죠? 동물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걸 하나의 명제라고 하면 이건 역, 요건 대우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역과 대우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특히 대우 때문인데, 이 대우라고 하는 자식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명제와 동치 관계예요. 동치. 수학에서 동치란 단어를 쓰는데 이 동치란 단어가 뭐냐면 같은 값, 같은 의미, 똑같은 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에요. 그렇대. 한번 보자. 사람은 동물이다. 이거 참이죠. 대우 봐봐. 동물이 아니면 어떤 녀석이 동물이 아니야. 저거 동물이 아니네. 동물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닐 거래. 맞는 말이지. 동물이 아니면 당연히 사람도 아니겠지. 이것도 참이에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럼 역은요? 역은 명제와 참거짓과 별 연관성이 없어요. 뭐 명제가 참이라 그래서 역은 거짓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일 수도 있어. 명제가 참인데 역은 거짓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별로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우가 중요하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래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 여러분,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고 싶어.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여러분 배웠지? 이 녀석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 녀석의 진리집합 라지 P와 라지 Q가 어떤 관계여야 돼? 이런 포함 관계여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요. 우리가 집합에서 공부하기를 집합 P와 집합 Q가 이런 부분집합 관계이면 P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면 여집합들 사이에 무슨 관계 성립하니?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런 관계 성립하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확인해보면 P의 여집합이 훨씬 더 우리가 더 큰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런 집합의 언어를 명제의 언어로 바꿔보면 Q의 여집합, 그럼 뭡니까? not Q죠. P의 여집합, not P지.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론이 나왔네.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면 더 간단히 써서 이렇게 써볼게요.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딱딱딱 따져보니까 결국 이런 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얘랑 얘는 무슨 관계라고? 대우 관계라고 한다고. 대우 관계이다. 그럼 이 대우가 이 명제와 동치라는 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 우리가 이제 명제를 증명할 거야. 명제를 증명한다는 건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어떤 명제들을 증명할 때 이제 그 증명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명제를 곧바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라고 했잖아.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 증명할 때 대우로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우라는 걸 배웠고 드디어 최종 단계 증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증명법. 자, 여러분 이런 거 참 싫어하죠. 뭘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증명할 능력도 없는데 자꾸 뭘 증명하라 이런 생각이 들지.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증명하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빈칸 넣기 정도로 낼 수는 있어요. 또는 서술형 한 8점짜리 문제로 낼 수는 있지만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증명 과정이 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거든. 선생님도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지만 전공 배울 때 맨날 하는 게 증명이에요. 명제, 증명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증명할 때 증명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직접 증명이 있고요. 간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결론 얻어내기 위해서 쭉 어떤 논리와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증명을 하려면 방향성도 잘 잡아야 되고 이 중간중간 이 논리적인 흐름이 우리가 오류가 나면 안 되거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수학에서 증명할 때 간접 증명을 많이 씁니다. 간접 증명이 예를 들면 고등학생으로서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방금처럼 대우를 이용한 증명.
두 번째는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다? 그 말은 이런 말이 아까 말했지만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그 명제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야 이건 좀 증명이 어렵네. 이 녀석의 대우를 증명해보자.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일 거고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이니까 대우를 증명해보자. 대우가 증명이 편할 때가 많거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귀류법은 뭐냐면 귀류법은 간단하게 그냥 써볼게요.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모순이 발견돼. 이 모순이 발견됨으로써 아 결론을 부정한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그 결론이 맞는 결론이었구나. 이렇게 어떤 명제의 증명을 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요.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 위배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거 모순이네? 그러면은 결론을 부정했던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그럼 이 결론이 원래 맞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귀류법 같은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 데카르트 들어봤죠? 데카르트 하면 딱 생각난 문장 하나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문장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데카르트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알겠지만 1학기 때 배웠던 좌표 평면을 만든 사람이에요. 좌표 평면.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아 좌표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야. 근데 이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침대에 누워 있어가지고 하는 게 생각밖에 없어. 맨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리고 굉장한 의심병 환자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세상을 다 의심하게 되는 거야. 아 정말 귀찮고 짜증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의심하냐면 과연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는 건 맞는 건가? 이게 다 허상 아닐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본 거지.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해본 거야. 나는 생각한다 라는 이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 거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해? 나는 생각한다고?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본 건데 그래서 이걸 한번 부정해 보기로 한 거야.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본 거야. 결론을 부정해 본 거지.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부정해 봤어.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하는 순간 사실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도 생각이잖아. 그것조차도 생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부정해 봤는데 이 부정한 사실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원래 결론으로 돌아왔다 이거야. 모순이 발견됨으로써 원래 결론이 맞는 거구나.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거다. 이런 말이 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뭐 아주 심플하게 쓰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야.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를 전개해 본 다음에 거기서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결론을 부정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원래 그 결론이 맞는 결론이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게 증명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여러분 그냥 가볍게 느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느낀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 여러 가지 증명들을 좀 암기해서 알고 계시면 특별히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해보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지금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어. x 더하기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p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y는 0보다 크다, q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의 대우를 가지고 증명해 본다 이거야. 대우. 대우 한번 말해볼래? 대우.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각각 취한 다음에 둘이 뒤집는 거. 이게 대우야. 이 녀석의 부정이 뭐야? 말할 수 있지. 우리 배웠잖아. 그동안 열심히 배웠잖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 그리고죠. 이렇게 배운 게 쓰이는구나.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그러니까 q, not q죠. 이게 not q. 여기 not q야. 이 녀석의 부정. x 플러스 y는 1보다 작다. not q예요. not p죠. 이거 not p.
요거 한번 증명해보자 이거야.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거든요. 보세요. 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동시에 y도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를 관찰해보자 이거야. 근데 쉽죠?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이 더해버린 거니까 이거 역시 0보다 작거나 같겠죠. x 플러스 y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당연하게도 x 플러스 y는 1보다 작은 게 확실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증명 가능하다 이거야.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어렵지 않지?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자, n은 자연수이고 이건 그냥 깔려있는 가정입니다. n은 그냥 자연수다. 조건이야, 조건. 자, n이 짝수이면 이게 p입니다. n도 짝수이다.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이렇게 이걸 한번 증명해보자 이거야. 네, 곧바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녀석의 대우로 증명해보자. 대우는 뭐냐? n이 이 녀석의 부정 짝수가 아니다. 홀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n 제곱도 홀수이다. 자, 짝수의 부정은 엄밀히 말하면 짝수가 아니다인데 짝수가 아닌 건 홀수밖에 없으니까 이분법적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다. 이건 not q고요. 이건 not p예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야. 자, n이 홀수면 n 제곱도 홀수인지 확인해 보자. n이 홀수라고 하면 n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k는 자연수고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홀수니까 2k 플러스 1이야. 그럼 n 제곱을 고민해 보면 n 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그럼 4k 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이고 이걸 조금 예쁘게 변형해 보면 2로 묶어가지고 2k 제곱에 플러스 2k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보세요. 어떤 숫자에다가 2배를 했으니 여기까지는 무슨 수입니까? 여기까지. 이거 무슨 수야? 어떤 숫자에 2배 하면 짝수지. 짝수에다 1 더했으니까 뭐야? 홀수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구나.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결국 홀수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야. 이게 참임이 밝혀졌으니 이것도 참인 거야.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래요. 됐습니까? 이게 증명법이야. 너희들 막 느낌대로 n 제곱이 짝수야? 그럼 n에다 뭐 숫자 하나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증명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나가는 게 증명이에요.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대. 자, 마지막 오늘 귀류법 증명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살짝 설명. 귀류법이 뭐라고? 결론을 일단 부정해 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 보면 모순이 발견돼. 그러면 결론을 부정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원래 그 결론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자,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이 녀석의 결론을 한번 부정해 볼게요. 루트 2는 무리수다. 결론을 부정하면 뭐겠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겠죠. 근데 무리수가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유리수인 거잖아.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루트 2는 유리수다. 이거 한번 증명해 볼게. 이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괜히 한번 이렇게 증명해 본다고. 자, 루트 2는 유리수래요. 그러면 루트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 n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죠. 유리수의 뜻이 뭐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거든. 이때 m과 n은 서로소입니다. 이게 유리수의 정확한 약속이에요. 잘 보세요. 양변에 m을 곱한 다음에 제곱해요. 그러면은 2m 제곱은 n 제곱이 되죠. 그러면 보십시오. n 제곱은 무언가를 제곱해서 2배 한 거지. 그럼 이 녀석은 무슨 수라고 볼 수 있어? 짝수라고 말할 수 있죠. 천천히 따라가 보자. 여기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n 제곱은 m 제곱에 2를 곱한 거니까 짝수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다음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예요. 네? 이런 게 어디 있죠?
이거 사실 방금 전에 증명한 거잖아.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 거야.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 증명했잖아. 뭐로 증명했어? 대우로 증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n이 짝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n을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 n을 또 2k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짝수니까. 물론 k는 자연수겠죠? 그래서 n 대신에 2k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그럼 보세요. 2m 제곱은 2k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럼 4k 제곱이고 양변 2로 나누면 m 제곱이 2k 제곱이 돼요. 그럼 역시 m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m 제곱은 무슨 수다? 짝수겠죠. k 제곱의 2배 한 거니까 짝수일 거 아니야. 그 다음 m 제곱이 짝수이면 누구도 짝수다? m도 짝수예요. 이런 결론 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천천히 다 이해해봐. 근데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보니까 야, 이거 말이 좀 안 되는데? 왜? 루트 1을 유리수라고 해가지고 아까 m분의 n이라고 표현했고 m과 n은 서로서라고 놨잖아. 이게 우리가 세팅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세팅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갔는데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 n도 짝수, m도 짝수라는 결론이 나왔어. 야, 그럼 이거 서로서가 아니잖아. 그럼 애초에 이렇게 세팅할 수 없다는 거네?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다는 소리지. 됐죠? 이게 귀유법이야.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 전개해 나가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모순을 만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한 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게 원래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증명법까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사실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아직 명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뒷부분 남아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공부를 좀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 강의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